했고요. 2차 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영상을 하나 볼 텐데요. 여기 있는 그 샘 해리스라는 사람은 아주 재미있는 사람이에요. 철학가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직종을 가지고 있어요. 재미있는 것은 IT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나 논리적으로 인공지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테드 15분짜리 영상인데요. 그 중에 제가 중요한 거 가운데 조금만 떼냈어요. 왜 인공지능을 우리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일반 IT가 아닌 사람이, 우리 같은 사람이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사람은 생각을 하기를요, 지능이라는 것은 결국 정보 처리를 빨리 하면 지능이 올 것이다 라는 가정을 했고요. 두 번째, 사람들은 계속 더 인공지능을 개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이유는 인공지능이 많은 병을 해결한답니다. 그래서 병을 해결한다는 그 명목하에 인공지능이 계속 개발될 거고요. 우리의 지능은 아직 정점에 와 있지 않다는 세 가지 지능 가정입니다. 우리의 지능이 정점에 오지 않다. 우리 아직도 개발해야 될 게 많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는 거죠. 지금 거의 다 인류가 모든 걸 다 알아냈나요? 아니죠. 아직도 미해결한 게 너무 많잖아요. 우리는 아직도 더 알아야 될 지능이 많다. 이 세 가지를 가정한 것입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Continue to improve our technology, we are all able to. Now just consider the smartest person who's ever lived. 잠시만요. On almost everyone's short list here is John von Neumann. I mean, the impression that von Neumann made on the people around him, and this included the greatest mathematicians and physicists of his time, is fairly well documented. I mean, if only half the stories about him are half true, there's no question he's one of the smartest people who's ever lived. So consider the spectrum of intelligence. Here we have John von Neumann, and then we have you and me, and then we have a chicken. 이 지능의 정도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폰 노이만이라는 사람은 아는 한 가장 첫째라고 이제 예를 들고 하는 것입니다. 예. Sorry, a chicken. No reason for me to make this talk more depressing than it needs to be. It seems overwhelmingly likely, however, that the spectrum of intelligence extends much further than we currently conceive. 아직 우리는 여기까지밖에 안 와 있고요.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들은 이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And if we build machines that are more intelligent than we are, they will very likely explore this spectrum in ways that we can't imagine and exceed us in ways that we can't imagine. And it's important to recognize that this is true by virtue of speed alone. Right? So imagine we just built a super intelligent AI, right, that was no smarter than your average team of researchers at Stanford or MIT. Well, electronic 우리 머리의 회로보다요, 그 컴퓨터의 회로가 100만 배 빠르답니다. 돌아가는 우리 전기 신호보다요. circuits function about 1,000,000 times faster than biochemical ones. Okay, so this machine should think about 1,000,000 times faster than the minds that built it. So you set it running for a week, and it will perform. 일주일간 그 인공지능이 돌아가면요, 일주일이 1년이 52주잖아요. 그죠? 52주 곱하기 100만을 하면 2만 년입니다. 일주에 52로 100만을 나누면요, 2만 년이에요. 즉 이게 뭐냐면요, 인공지능이 아까 여러분 ANI, AGI, ASI 있었죠? 인공지능이 AGI까지 딱 오면요, 그 다음부터 인공지능은 일주일 만에 인간이 할 수 있는 2만 년의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 더 머신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머신은 뭐냐면 전쟁에서요, 팔이 잘리거나 머리가 반 잘린 곧 죽을 사람들을 데려와서 기계를 하고 이식을 시켜요. 그럼 살아나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다 말을 어느 순간이 되면 실어증에 걸려요. 그래서 왜 말을 안 하나 봤더니요,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주파수로 너무나 빨리 편하게 의사를 주고받는 거였어요. 즉 인공지능이 우리 수준까지 온 다음에 발전을 하면요, 우리가 그들의 수학이나 과학의 발전을 이해하지 못해요.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발표했을 때요, 좀 우습게 할 수 있지만 3명만이 이해했답니다. 다른 분들은 고개만 끄덕거렸대요. 그런데 인공지능이 우리 수준까지 오고 나면 문제는 심각해지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어떤 수학
공식을 냈을 때 인간이 이해하지 못해요. 어떻게 더 빨리 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대책을 세워놓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시간이 있어요. 아직은. 20,000 years of human level intellectual work, week after week after week. How could we even understand, much less constrain a mind making this sort of progress?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이렇게 무섭게 발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저렇게 빠른 두뇌를 가지고 계산도 빨리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능의 효과가 너무나 빨리 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전에 우리가 많이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인공지능을 알아봤어요. 인간은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오그멘티드 하고 있어요. 증강하고 있어요. 팔에다가 알루미늄으로 된 특별 장치를 끼면요 2톤을 들 수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작업이 굉장히 편하지 않을까요? 뭐 더 큰 거는 차를 쓰겠지만 딱 끼고요 2톤 들었다 놨다 하면서 빨리빨리 작업할 수가 있겠죠. 사이보그입니다. 예전에 안경을 사이보그라고 했어요. 안경만 꺼도 옛날에는 반칙이었어요. 이 사이보그가 몸에 다 침투하고 있고요 인공 장기 다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테슬라 사장이 누구죠? 테슬라. 유명한 사람이, 예, 테슬라 사장. 예,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일론 머스크. 이 사람이 테슬라 사장이에요. 그 테슬라 사장인데 이 사람이 2019년 7월에 CNN에서 7월 17일 날 발표를 했어요. 뭐냐면요. 머리에다가 이렇게 4개를 심어요. 임플란트 4개. 요 길이가요 머리카락의 10분의 1이에요. 그럼 이 2개는 운동을 저하고요 이 2개는 심피질에 들어가요. 그럼 제가 만약에 스케이트를 타러 가요. 스케이트를 배운 적이 없어요. 전류 2개를 스케이트를 이렇게 받은 다음에요 가면 스케이트를 웬만큼 타요. 근데 그게 먼 미래가 아니라 2019년 7월 17일 날 회사를 발표했어요. 뉴럴링크. 그리고 2020년 7월에 할 사람을 뽑았어요. 수만 명 줄 섰어요. 다 사인했어요. 그래서 올해 7월에 이 4가닥이 들어갈 거예요, 머리에. 근데 일론 머스크는 보통 한 2배쯤 넣거든요. 테슬라 발표도 그렇고. 적어도 내년 정도에는 머리에 넣고 실험을 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매트릭스 보셨나요, 여러분? 네. Can you fly that thing? Not yet. Operator. Tank, I need a pilot program for a B-212 helicopter. Hurry. Let's go. 헬기 조종권 익혔습니다. 자, 이렇게 그 짧은 1990년대의 작품이에요. 어떻게 저걸 다 알고 저렇게 했나 모르겠어요. 저게 이제 왔어요, 거의. 인간은 인간대로 굉장히 증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2045년에 ASI가 나온다고 미래학자가 예측을 하고 있어요. 벌써 2045년. 한 25년 남았죠. 그래서 인간은 인간대로 증강하고 있어요. 아까 머리에도 꽂고요. 여기 이 중국 이분은 프로그래머인데요. 언제든지 내 목을 잘라라. 나는 이 다리를 못 써요. 누가 죽으면 그 헤드 트랜스 임플란트입니다. 머리 교환. 머리를 빨리 냉동으로 해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돼 있대요. 그래서 이걸 지금 돈을 받기 위해서 120억인가가 필요하답니다. 우리나라 건대 의학교수도 여기 팀에 참가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오면 제 목을 잘라서 목을 바꿉니다. 근데 목만 바꾸면 힘들다. 목을 뭘 바꾸니? 뇌만 살짝 빼다가 건강한 사람의 뇌에다 넣으면 어떨까? 뇌만 바꾸는 것도 하고 있어요. 공각기동대하고 비슷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인간은 계속 증강하고 있고요. 이 여자 되게 예쁘죠? 되게 예뻐요. 엑스마키나에 나오는 주인공입니다. 한 남자가 저 여자하고 이야기하면서 인공지능을 더 개발하는 데로 가는데 보자마자 반해버려요. 그 이유는 이미 저 여자를 만든 사람이 이 남자의 여자
여자에 대한 성향을 인터넷을 통해서 다 알아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이상하게 만나기만 이 여자한테 막 마음이 가고 너무 안 돼 보이는 거예요. 다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로봇은 더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 영어가 정말 무섭습니다. 이 엑스마키나 이 소피아라는 한국의 이 로봇이에요. 소피아 말하고 있고, 휴먼즈라는 것은 영국 드라마입니다. 부인이 남편한테 말합니다. 난 이제 당신이 필요 없어. 뒤에 그 멋진 로봇이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필요 없다고 하고요. 또 애들은 엄마가 필요 없대요. 엄마보다 이 로봇은 내 말을 다 들어준대요. 엄마는 내 말을 중간에 끊는다고 하는 좀 충격적인 드라마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증강되고 있고 로봇은 의식을 갖고 오고 있습니다. 감정을 떠나서 둘이 만나는 시점 큰 충돌이 발생돼요. 특이점 여기를 싱귤라리티, 쉬운 말로는요 인공지능이 인간을 넘어서는 순간 굉장히 큰 문제가 일어나겠죠. 올지는 모르지만 그걸 대비 안 하면 큰일 납니다. 대비할 시간이 있어요. 우리 나이도 20-30년. 싱귤라리티, 특이점이라고 번역하고 있고요. 큰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시점이 이 증강된 인간과 감성, 의식을 가진 로봇이 잘 타협을 해서 좋은 세계를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AI를 우리가 ANI, AGI, ASI라고 했고요. 그 인공지능을 조금 더 들어가 보면요.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너무나 큰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걸 조금 들어가서 머신러닝은 뭐냐면 인공지능의 개념을 컴퓨터에 넣어서 통계기법 같은 걸 이용해서요. 기계한테 학습을 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기계를 학습시키는 여러 가지 통계기법들이 많이 있었어요. 결정틀이라든지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든지 이런 통계학에서 나온 여러 가지 분석 모델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신경망이라는 모델이 있었습니다. 신경망. 사람의 뇌에 뉴런을 이용해서 뉴런이 아마 이렇게 반응할 거야 하는 것을 컴퓨터로 옮겼던 게 신경망이었어요. 근데 신경망은 이때 구현할 수가 없었어요. 신경망을 쓰면 한 달씩 걸려요, 결과가. 이거 어떻게 써?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컴퓨터 살 때 보면 엔비디아라고 하는 그래픽 카드를 껴요. 게임하는 카드. 걔가 아주 그림을 빨리 처리할 수가 있어요. 더 깊이 말하면 부동소수점, 실수연산을 빨리 하거든요. 그 병렬 처리를 통했더니 옛날에 한 달 걸리는 게 반나절이면 돼요. 그래서 나온 기술이 딥러닝이에요. 그래서 어려우니까 AI는 가장 큰 개념이고 기계학습은 그 다음에 큰 개념. 마지막에 딥러닝은 요즘에 가장 뜨고 있는 건데요. 인간의 신경망을 흉내낸 기계학습입니다. 그래서 AI, 머신러닝, 딥러닝. 머신러닝은 뭐 쉽잖아요. 기계가 학습하는 거니까. 근데 딥러닝은 좀 더 깊게 레벨을 두고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계학습이라는 건 예전에요.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줘요. 자, 이렇게 한번 이해하시면 돼요. 현대자동차에 왔어요. 현대자동차에 오니까 문짝에 장인이 있어요. 이분은요, 문을 딱 닫으면 합격, 닫으면 불량, 소리로 알아내요. 그 프로그램을 짜는 사람들이 그 주파수를 가지고 아무리 해도요, 규칙을 못 찾아내겠는 거예요. 이게 막 높은 것만 해도 안 돼요. 이게 높을 때는 또 딴 게 낮으면 또 되는 거예요, 이 합격이. 그 사람은 그 기능장은 너무 오래 하셨기 때문에 거의 소리만 듣고도 한 90% 정도는 합격, 불합격을 맞추시는 거예요. 근데 프로그래머가 아무리 달달들어서 주파수 갖고 그 옆에 분한테 조언을 얻어도요, 규칙을 못 찾는 거예요. 프로그램은 규칙을 만드는 거거든요. 프로그램을 못 짜요. 근데 딥러닝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그 소리를 한 5만 개만 준비해요. 그래서 그 기능장한테 알려줘요. 그럼 소리 들으면 이 사람이 합격, 불합격을 말해주죠. 그 데이터를 가지고요, 기계한테 공부를 시켜요. 그 주파수하고 합격을 두 개를 탁 넣어줘요. 그럼 얘가 주파수를 딱 받으면요, 지 나름대로 어떻게 할 거니? 너 50개의 레이어를 갖고 해. 그럼 받아서 또 바꾸고 50번 바꾸는 거예요. 아주 복잡한 연산이 일어나요. 그래서 한 달씩 걸리는 거겠죠. 지금은 반나절이면 되지만 50번 쫙 했어요. 답이 불합격 나왔어요. 근데 실제로는 합격이에요. 틀렸어요? 맞아요? 틀렸죠? 너 틀렸어. 그럼 얘가 있잖아요. 틀렸기 때문에 지금까지 판단한 걸 조금씩 반대로 바꿔요. 그리고 또 다시 줘요. 합격 맞았어. 맞았죠? 그러면 제 판단한 거를 조금씩 좋게 만들어요. 이거를
수십억 번 해요. 그래도 몇 분 안 걸려요. 너무나 빨리 끝내 이걸.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소리 딱 들으면 합격, 기능장 합격 맞아. 다 맞춰요. 더 나가서 95%까지 맞춰요. 기능장을 넘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딥러닝. 자기가 어떤 규칙을 세웠는지 몰라요. 왜 세웠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얘는 문제 보고 답 확인하고 문제 보고 답 확인하고를 여러 번 하다가 지가 알아서 만든 규칙이라서요. 규칙도 없어요. 이런 식으로 찾는 방법이 딥러닝이에요. 그래서 기계학습은 세 가지가 있어요. 슈퍼바이즈 러닝, 언슈퍼바이즈, 리인포스먼트. 어렵죠.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여기까지만에 외울 수 있다. 그럼 전문가입니다.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지도학습의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섬에 있는데요. 어떤 꼬마가 섬에 또 표류해 왔어요. 둘밖에 없어요. 꼬마한테 알려줘요. 꼬마야, 이거 저거 봐. 사자야. 저거 위험해. 저거 봐. 저 개야. 괜찮아. 사자. 이러면 걔가 갑자기 어느 날 딱 보면 사자다! 이래요. 왜 그럴까요? 학습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강아지하고 고양이 학습할 때 보면 2만 장 정도 해야지 학습을 해요. 기계는. 근데 인간은 안 그래요. 한 10장, 20장만 봐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딥러닝이 실제로 인간의 두뇌를 흉내낸 것은 아니다 라고 결론이 되어 있어요. 인간은 훨씬 더 위대해요. 그러면은 이제 애가 알죠. 그럼 이제 섬에 왔기 때문에 사자를 보면 아빠 사자다 하고 도망가고 개다 가서 놀고 이렇게 할 수 있죠. 걔가 뭘 받았어요? 지도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아빠가 알려줬어요. 사자다, 저거 사자다, 저거 개다, 사자다. 이걸 계속 알려줬죠. 답이 있는 학습이 지도학습이에요. 비지도학습은요. 비지도학습. 얘가